전직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처분과는 달리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고무줄잣대 아니냐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급여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 서울대는 이 조국 교수에게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봉급으로 거의 한 4,400여만 원을 학교 측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조국 교수는 직위 해제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9개월 만에 대기업 한 초봉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직위 해직된 교수들이 강의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도 그 수천만 원의 급여와 여러 가지 수당을 받는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국민의 정서와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일정 기간에는 50%만 받고 그 이후에는 30%만 받았다. 그래서 총 1억 넘게 월급을 받았다. 이 부분이 오늘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 서울대 자료 요청하면서 새롭게 좀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규정을 보면 직위 해제된 교원에 대해서도 30에서 50%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9명의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인은 사의를 표명을 했대요. 근데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도 못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직을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을 하고 싶어서 사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규정에 의해서 급여는 지급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서울대에 쏠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교수는 1심 판결도 전에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네. 근데 왜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처분 사례가 없냐, 이 부분이 여러 논란거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 교수님이 아까 사의 표명했다고 그러는데 문서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공식적으로 접수를 안 했다는 거죠. 말로만 이야기를. 구두로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의를 어떤 문서로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고요. 자, 1억 얼마를 만약 이거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면 몇 명이 등록금을 내야 됩니까? 요즘 제가 서울대 등록금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냅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TO를 잡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형법 담당 그 TO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게 돼 있으면 다른 형법 담당 교수가 임용될 수가 없어요. 다들 강사로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갔던 학생들은 2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교수의 강의를 못 듣고 졸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사의 강의만 듣고 졸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교라는 서울대가 어떻게 학사를 이렇게 운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학생들의 등록금 받으면서 한 번도 강의 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학생의 등록금을 줘야 됩니까? 저는요, 정말 이거는 교칙에 따라서 그냥 주는 거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교칙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단 학생들이 얼마만큼 정말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강의를 못 듣는다? 거기다 또 TO를 잡고 있어서 다른 교수 임용도 못 한다? 이게 지금 몇 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 받을 수 있는 피해? 이거는 생각 안 합니까? 본인 교수의 권리만 생각하고 저는 정말 서울대가 이번에 이런 문제를 정말 알겠습니다. 저는 좀 개정해야 된다 봅니다. 다시 불거진 조국 전 장관 급여 논란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만 짚어봤는데요. 이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에서 속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새 명칭을 일단 잠정적으로 쓰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이 된 거 아니냐. 속보가 또 추가로 있나요? 당분간은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로 불리기를 바란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속보 2개인데요. 최병무 의원님, 이거 짧게만 짚어보면 결국은 그 후보군 5개 중에는 여러 논의 끝에 대통령실에서 콕 집어서 하나를 결정하지는 못했고 용산 대통령실을 잠정적으로 쓰다가
만약에 이게 좀 뭔가 익숙해지면 이걸로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한번 다시 공모하겠다. 뭐 이렇게 근데 받아들이면 되는 잘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미 공모를 해서 무려 그 공모에 응모한 숫자가 3만 개입니다. 그렇죠? 3만 개면 아마 그 적어도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뽑은 게 5개예요. 근데 5개가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로 쓰고 그 뭐 저거보다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걸로 보고요. 일단 저거 한번 쓰게 되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확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보 자막에도 앞선 속보 자막에도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속보 자막도 나왔는데요. 새 명칭을 일단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밝힌 속보까지 이 관련 새 이름 얘기까지 차분히 만나봤습니다.